그럼 로얄 캐논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얄 캐닌 한국 대표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로얄 캐닌 저 혼자서 소비재 회사인 것 같아서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로얄 캐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님 반려견 바비 같은 아이들이 주식으로 먹는 사료를 판매하고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저희는 미국의 마즈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본사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일단 저희 사료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영양을 기반으로 해서 아픈 반려동물까지 먹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제품까지 해서 고양이와 강아지의 다양한 특성에 맞춘 500여 가지의 맞춤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단순한 사료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강아지, 고양이의 웰빙과 복지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회사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을 봤을 때 이제 바비와 같은 반려동물 수가 혹시 몇 마리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글쎄요. 네, 매우 많습니다. 2억 마리 정도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아이들이 먹는 펫푸드는 약 최대 200조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캐닌에서는 사실 2014년부터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생산 거점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공장을 짓고 1,500억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이미 진행을 했고 14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공장을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 증설을 위해서 2,900억 정도의 투자를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50개의 일자리를 저희도 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고용한 직원분들은 모두 65% 이상이 30대 미만의 이제 젊은 분들이라고 그 지역의 탤런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00조 아시아 태평양의 200조라는 그 규모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저희가 뭐 첨단 기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 뭐 배터리나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초기에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가 주목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 그 초기 성장 단계의 사이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재 쪽에서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펫푸드가 성장률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투자를 할 때 정부에서 저희가 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방 투자 촉진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12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큰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냥 이 지원금의 구조적인 한계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그 회사당 한 번만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펫 산업의 거점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회사들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지원이 이미 끝나버려서 다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새로운 테크놀로지 회사는 아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봐주시고 한국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의 좋은 사료를 만든다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저희는 강하게 믿고 있고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선진화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철학이고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오늘 로얄 캐닌은 확실하게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공장은 어디 있어요? 저희 김제에 있습니다. 어디? 김제. 김제? 전라도 김제? 예, 전라북도. 전북 김제, 김제 있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뭐 한두 분 또 말씀 더 들어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로얄 캐닌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발언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함기호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의 계열사로서 전 세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는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미 2년 전에 한국에 7조 8,5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2,000명의 고용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는 에이펙 서밋을 계기로 저희 글로벌 CEO께서 방문하셔서 대통령님과 잠깐 면담을 했었었고 그 자리에서 AI와 클라우드에 7조 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AI 인프라가 확산이 되고 청년 인재들이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계신 AI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전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프로젝트 성과와 국가의 AI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저희 CEO와도 말씀을 나누신 부분인데 한국의 공공시장은 정말 매력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CSAP이라고 얘기하는 CSAP 이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이고 관련된 기관들이 빨리 협의를 해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은 또 다른 차원의 큰 투자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우리 손 드신 같은데요. 분 한 분만 하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콜랩 발언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저 한국 이콜랩 위안권 대표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외투 기업의 목소리를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콜랩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 세계에서 한 170개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인데요. 한 103년 된 회사입니다. 저희는 우리 인류의 그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과제, 그 중에 물 문제, 식품 위생 문제, 전염병 감염 예방 여기에 집중해서 사회적인 가치 창출과 그 비즈니스의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그 공유 가치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실천하는 ESG 선도 기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 해결하는데 또 그리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움이 될 만한 정책적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의 그 향후 투자 확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물 재이용이나 재활용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그 물 재이용법 제도와 뭐 법률이 전반적인 틀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경제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이 물 재이용, 재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 초기 투자비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공업용수 비용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미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재이용, 재활용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성 때문에 지금 확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물을 절감해서 재이용이나 재활용했을 때 그 성과를 측정해 가지고 뭐 워터 크레딧 같은 그런 제도의 정교한 제도의 설계가 되면 이 기업들이 자발적인 투자를 해서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이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워터 서큘러리티 선도 기업 국가가 되도록 정부, 산업계 그리고 글로벌 회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의견들은 배포해드린 정책제안사를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주재해 주신 대통령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산업부는 못 왔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들하고 예를 들어 정기적인 소통 채널이나 시스템은 있나요? 예, 대통령님, 저 산업부에 저희가 새 정부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완스톱첩으로 해서 모든 부처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고 또 코트라의 외국인 옴부즈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개별 기업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애로들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옴부즈만 그리고 개별적인 프로젝트 매니저가 가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코트라는 아마 포지티브한 산업, 경제 협력 이런 부분이 추가될 것 같고 규제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좀 맡아줘야 될 텐데 산업부에 별도 지원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예. 그 혹시 지금 상위 계신 분들은 저런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 그래요? 어쨌든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자주 이렇게 소통 통로를 아예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요즘 SNS나 이런 거 워낙 잘 발달했으니까 무슨 토론방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 기업들 새로 시작하는데 또 지금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나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제안이나 아니면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상적으로 좀 받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게 모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로얄 캐니는 첨단 산업이 아니라고 되게 미안해하는 것 같던데 이거 첨단 기술 산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첨단 산업인 거 맞습니다. 아마 앞으로 각광받을 산업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대한민국도 지금 다 원래 농수산물은 대체적으로 수입하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요새는 식품 산업 수출이 주요 산업으로 또 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어떤 게 첨단 산업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주신 여러 가지 조언들 매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국경이 거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라진 사회가 돼요. 세상이 돼서 이제는 외국인 투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특별했는데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됐죠. 그러니까 자국 내 투자나 해외 투자나 다름이 없게 우리로서는 더 많은 외국 자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해서 지역 내 생산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국가 재정도 또 늘어나는 이익도 있어서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편리한 환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통계 자료에도 보니까 외국인 기업들의 청년 고용률이 훨씬 더 높다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또 처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력 가격이 좀 비싸다는 말씀은 못 하시고 적정치 않다 이런 정도로 표현했는데 최근에 비싸진 게 사실이죠. 국제 기준에 비하면.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또 그리 비싼 건 아니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좀 싸게 단가를 떨어뜨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우리가 미래의 중요한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할 생각이니까 좀 여러분도 기회를 가져주시고 또 기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 중심의 경제산업 발전 전략을 앞으로 이제
추구해 갈 텐데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 이게 서쪽, 남쪽, 서남 해안이 바람도 좋고 태양광 발전에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소외된 발전 지역이라서 저희가 소위 서남해안 지역을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또 재생에너지에 연관된 산업도 육성하고 또 그쪽에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지금 모으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위 재생에너지 100%, 소위 RE1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트렌드가 될 텐데 이 RE100 그 특구를 이제 법률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송전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도권보다는 훨씬 싸게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그런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점도 나중에 그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 결정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투자 활동에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진행될 정의원이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신 후에 참석자분들께서는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2개조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온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대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 유치 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주제로 외국인 투자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 상공회의소 임원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또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 하반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아마 작년 한 해를 통째로 보면 정말 전반기는 매우 불안정하고 또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면서도 아마 국내에 투자하신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고자 했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반기에는 거의 되돌아온 측면도 있겠지만 워낙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또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시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뭐 그게 드러나는 게 아무래도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놀라고 있지만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될 줄은 알긴 했는데 너무 빠르다.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놀랍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정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자유로움에 기반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자유로움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 해야 되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건 경제에 매우 해악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성이죠. 불안하면 경제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나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기만 하면 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서 경제적인 결단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작년 9월인가 이제 월가에 가서 몇 분 이제 만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마 바뀔 텐데 많이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가능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산 다음에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좀 반대로 돼버린 것 같아서 참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얘기도 하면서 이제 사실 대한민국 투자를 하게 될 때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북한과 뭐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이 정치, 그러니까 이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실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어질 거다.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주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주주가 실제로 주인 취급을 받고 있냐.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제대로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 구조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야 되겠냐. 소위 주가 조작이니 뭐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사를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또 제가 그런 거 하는데 또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신규 투자에 관한 부분이라면 국가가 산업 경제 정책을 방향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게 불명확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A, B, C, D, E, F, A, B, C, D, E, F 뭐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게 됐습니다만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한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국가 산업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이제 8개월째 되나요?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게 변했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사실은 뭐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됐고 시장의 투명성이나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은 계속적인 입법 조치나 행정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뀌고 산업경제정책도 뭐 지금 계속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예를 들면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주겠다. 자유롭게 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런 점들은 이제 앞으로 더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정책의 큰 방향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땅덩어리로는 매우 좁아요. 아주 조그만하죠. 그리고 서울과 지방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고속철도로 2시간 남짓이면 다 도달하는 건데 아마 중국 같은 데 성과 성 사이 움직이는 정도일 거예요. 매우 좁죠. 그래서 사실 지방과 수도권의 개념이 크게 큰 차이가 없는데 거리로는. 근데 정치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막 몰려 있고 지방은 좀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완전히 지방이 균형이 잡힌 제대로 균형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 방향도 완전히 바꾸고 하다못해 뭐 국민들한테 복지 지출을 하더라도 지방은 더 많이 아예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아예 더 많이 가중치를 줘가지고 재생에너지도 지방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보도 지방 먼저 교육 정조여건도 지방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중심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앞으로 경영상에 어떤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기업군 내에서도 이렇게 공정한 룰을 철저하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 좀 더 보호받아야 또 창업과 스타트업이 좀 더 지원받아야 이게 생태계가 좀 튼튼해지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청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집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러면 창업에 아마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객관적 환경을 또 조성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의지는 충천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청년 도약, 지역 성장 중심의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기업은 여러분의 자리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각기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지역발전, 지역 인재 중심의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만 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3천억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며 현재 약 8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전 산업 매출의 12%,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 곳곳에 깊이 뿌리 내리며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외투 기업은 지역 곳곳에 자리를 잡으며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의 공백을 촘촘히 보완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는 지역의 고용 창출과 생산 확대 등 지역 발전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외투 기업은 정규직 비중이 높고 청년 고용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외투 기업을 통해 청년들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면서 다양한 커리어를 경험하고 높은 급여 대우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접하며 좋은 성장 경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성장의 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비전과 정책 방향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 최대 유치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외국인 투자로 만들기 위한 4가지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극 3특 지역 성장 엔진과 연계하여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공급망, AX, GX 등 4대 분야의 국내 산업 기반,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여 30대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를 집중 유치하기 위해 현금, 입지, R&D, 인력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지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먼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 보조율을 최소 10%포인트 이상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 재정의 여력을 감안하여 현재 현금만 허용되는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을 건물, 토지 등 현물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입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더 분담하겠습니다. 입지 지원의 경우 비수도권에 한정하여 신규 외투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임대료도 우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투 기업 R&D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 위치한 입지한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전용 R&D 예산을 대폭 확보하겠습니다. 비수도권 글로벌 R&D 센터의 경우 병역 지정업체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외투기업 맞춤형 청년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외투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머뭇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인재 채용의 어려움입니다. 정부는 외투기업과 지역대학을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기존의 3회에서 10회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전역장병 채용과 연계한 박람회인 글로벌 탤런트 페어와 같은 범부처가 통합해서 하는 채용 박람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대학,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졸업 후에 바로 외투 기업에 취업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투 기업의 애로 해소와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투 기업의 애로 비중이 높은 환경, 노동 규제 등에 대해 권역별 지역 순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발족한 외투 이행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여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프로세스를 정교화하고 원스톱으로 외투 규제 개선을 주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외투 지역에 전용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하고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전용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자본 이동을 넘어 기회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 다리가 청년에게는 성장의 발판, 지역에게는 성장의 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이제 진행할 텐데요. 오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테지만 시간 관계상 미처 말씀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배포해드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머크사의 지방투자 사례 구두 발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머코리아 대표이사 김우규입니다. 외국인 투자 홍보대사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는 2021년 코로나 당시에 경기도청에서 그랬죠. 저희 회사를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크는 1668년 독일 담슈타트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역동적인 과학기술 기업입니다. 생명공학과 제약 그리고 전자의 세 주축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989년 최초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2개 사업장에서 1,8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한국 매출은 2조 1,8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초기 한국에서 투자는 전자사업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 고객사들이 위치한 경기도에 많은 사업장들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지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이 한국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16년에 송도에 엠랩을 개설을 시작했고 지금 현재 대전에 바이오 공정 생산 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크가 왜 한국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의 강점 분야들이 한국의 전략산업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머크의 아주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이미 한국이 세계 강국인지 오래됐죠. 바이오 산업도 지금 빠른 속도로 글로벌 마켓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이 분야에서 글로벌 제조 강국이기도 합니다. 머크의 주요 고객사들이 한국에 위치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 그리고 지속적으로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제도 등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머크는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인 대전 라이프사이언스 바이오 프로세싱 센터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위치해 있고요. 투자 규모는 약 3억 유로 정도 됩니다. 한화로는 4,300억 원이고요. 2028년까지 3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고의 투자 규모이며 완성 후에 국내 고객사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의 고객사를 직접 대전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지 선정 당시에 수도권을 포함해서 여러 후보지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로의 접근성, 인재 확보 및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그리고 프로젝트 결정 당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의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액세스를 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와 대전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애로사항을 잘 해소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에 대전으로 입지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업부와 대전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4분기 상업용 양산을 목표로 현재 대전 사업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의 150명의 인원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1%가 34세 미만인 청년입니다. 앞으로 약 2배 정도의 인원이 채용이 될 텐데요. 지속적으로 청년 고용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제안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러 부처에서 규제 혁신에 많은 힘을 쓰고 계십니다. 머크 역시 정부의 그런 노력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을 할 수 있었던 만큼 한국을 더 매력적인 투자로 만들기 위해 3가지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용, R&D용 화학물질 수입 제도 합리화에 대한 요청입니다. R&D는 속도가 생명이죠. 활성화를 위해서 R&D용 시약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 제도를 해외 수준으로 간소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화학물질 수입을 위해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확인 명세표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R&D 아주 굉장히 소량이어도 이런 거를 제출하다 보니 도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 완화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 혁신 가치 인정으로 신약 혁신 생태계에 대한 강화입니다. 신약에 대한 혁신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희귀 중증 환자들의 치료약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은 신약 개발하고 있는 한국 제약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필드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이런 신규 투자는 한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이미 기존 설비 투자를 새로 업그레이드 할 때 옛날 거를 빼내고 새로운 장비, 새로운 첨단 생산 시설 이런 거를 투자를 할 때는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사에 계시는 결정자들이 설득을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브라운필드에도